인적이 드문 밤거리, 지훈은 버려진 창고 앞에서 이상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표면에는 낡은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어디선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풍겼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상자가 아주 살짝 움직였다는 느낌이었다. 지훈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곤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면 상자는 그 자리 그대로였다. 설마, 내가 착각했겠지. 그는 조심스레 상자를 들었다. 순간 손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나무에서 전해질 수 없는 이상한 온도였다. 상자 밑 부분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열쇠를 찾으세요. 지훈은 숨을 삼켰다. 상자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듯했다. 상자를 돌려보니 뒤쪽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종이는 오래된 듯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굳어버린 핏빛 얼룩이 여러 군데 묻어 있었다. 쪽지에는 서툰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상자가 널 기다린다. 지훈은 즉시 등골이 서늘해졌다. 분명 장난일 거라 생각했지만 글씨가 너무 심각했다. 게다가 주변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느낌까지 났다. 마치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지훈은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발 아래 상자가 스르륵 흔들렸다. 지훈은 놀라 상자를 떨어뜨렸다. 상자는 바닥에서 또르륵 굴러가더니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듯이. 지훈은 갈등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상자를 따라가야 할지.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간헐적인 숨소리 같은 울림이 들렸다. 지훈은 플래시를 흔들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갔다.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림자 같기도 했다.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상자는 창고 구석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였다. 지훈은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상자가 멈춰선 곳은 녹슨 철제 선반 아래였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또 다른 상자가 있었다. 이번 상자는 검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듯 더 묵직해 보였다. 표면에는 기괴한 얼굴 모양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다. 마치 열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훈은 손을 떨며 상자를 꺼냈다. 열쇠 구멍이 있었고 아까 본 나무 상자가 열쇠를 품고 있었다. 그는 나무 상자를 다시 열어본다. 안에는 녹슨 작은 열쇠가 하나 있었다. 열쇠 끝부분엔 마치 누군가의 이빨 자국 같은 게 있었다. 지훈은 삼켰다. 설마, 이런 게 왜?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지훈은 금속 상자의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열쇠는 생각보다 쉽게 들어갔다. 딸깍,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고무하게 울렸다. 순간 창고의 온도가 한순간에 뚝 떨어졌다.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워졌다. 지훈은 경고라도 듣는 듯 몸이 굳어졌다. 하지만 상자 안이 궁금해 손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종이 한 장뿐이었다. 그 종이에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세 번째 상자가 너를 감시한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갑자기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창고 안엔 아무도 없었다. 감시한다는 문구가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 플래시를 더 높이 들었다. 빛이 닿는 곳마다 오래된 상자, 파손된 도구, 먼지투성이 기계가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한 기계의 유리창에 눈처럼 보이는 것이 스쳐갔다. 지훈은 움찔하며 주춤했다.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방금 본 느낌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 기계 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다. 그리고 그때 금속 상자가 스스로 덜컥 닫혔다. 지훈은 상자가 저절로 닫힌 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새로운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GPS 앱이 자동으로 켜져 있었다. 지훈은 앱을 열었다. 지도에는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위치는 창고 바로 뒤편의 폐가였다. 그는 침을 삼켰다. 세 번째 상자가 너를 감시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설마 그 상자가 폐가에? 지훈은 자신에게 말했다. 확인만 하고 돌아간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공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었다. 창고를 나와 폐가 쪽으로 걸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섬뜩해졌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는데 나뭇잎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폐가에 도착한 지훈은 문 앞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지늘게 찍힌 발자국은 인간의 발과 비슷했지만 모양이 너무 길고 가늘었다. 발가락이 최소 6개는 되어 보였다. 지훈은 기겁했다. 이건 인간 발자국이 아니야.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문을 밀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서는 곰팡이가 뒤덮인 공기가 불쾌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보다 이상한 건 안에서 무언가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느리고 길게. 지훈은 플래시를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모두 망가진 가구들과 찢어진 벽지로 덮여 있었다. 그런데 한쪽 벽만 유난히 깨끗했다. 마치 최근에 누군가 칠해놓은 듯 하얗게 반짝였다. 지훈은 벽 가까이 다가갔다. 손바닥을 대는 순간 벽이 미세하게 두근거렸다.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지훈은 손을 급히 뗐다. 그 순간 벽 안에서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엇인가 벽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숨을 죽였다. 벽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안에서 무엇인가 나오려는 듯이. 지훈은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벽이 일그러지며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부서진 벽 사이에서 하나의 작은 물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금속 상자였다. 바로 3번째 상자였다. 그러나 상자는 혼자서 덜컥 움직였다. 지후 쪽으로 서서히 기어오듯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후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상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떨렸다. 그리고 갑자기 상자 뚜껑이 1cm 정도 벌어졌다. 그 틈 사이에서 핏빛 눈 한 쌍이 번쩍였다. 지훈은 비명을 참았다. 이 상자, 감시한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눈은 지후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자가 벌컥 열렸다. 상자가 벌어지는 순간 안에서 새카만 안개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왔다. 안개는 바닥을 스르륵 기어다니며 지후의 발목을 휘감았다. 지후는 비명을 참지 못하고 뒤로 주저앉았다. 그러자 안개 안에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길쭉한 팔,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진 다리, 그리고 머리 없는 몸. 그것은 마치 상자 안에 갇혀있던 누군가의 잔해 같았다. 머리가 없는 생명체는 지후 쪽으로 기어오듯 다가왔다. 몸통에서 흐르는 어둠이 손자국처럼 바닥을 더럽혔다. 지후는 뒤로 기어가며 벽에 부딪혔다. 생명체는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상자를 가리키듯 팔을 들었다. 마치 다음은 내 차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후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생명체는 사라지듯 흔적 없이 스르륵 사라졌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지후는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상자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종이는 피에 젖어 있어 글씨가 번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다. 글씨는 매끄럽지 않고 손을 떨며 쓴 듯 흔들려 있었다. 그러나 문장은 분명했다. 4번째 상자를 열지 마라. 지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열지 말라는 건 곧 반드시 열게 될 것이라는 뜻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접어 포켓에 넣었다. 갑자기 폐가 안의 온도가 다시 낮아졌다. 마치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처럼. 그리고 뒤쪽 문이 스스로 끼익 열렸다. 산들바람도 없는 데에. 열린 문 뒤에는 좁고 길게 이어진 통로가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처럼 어둠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지후는 망설였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힘이 그의 발을 움직이게 했다. 그는 계단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욱 습해지고 차가웠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은 모두 지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긁어낸 것처럼. 지후는 소름이 돋았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금속문 하나가 나타났다. 문에는 숫자 4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4번째 상자. 지후는 숨을 삼켰다. 금속문을 밀자 두꺼운 먼지가 흩날렸다. 안은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방 중앙에는 조그만 단상이 있었다. 단상 위에는 시커먼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분명 네 번째 상자였다. 상자는 숨쉬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이제 날 열 차례다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 지훈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는 종이에 경고가 떠올랐다. 열지 마라. 하지만 상자는 자꾸만 그의 시선을 끌었다. 상자 표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손자국들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안쪽에서 찍힌 손자국이었다. 지훈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앞정 15. 상자의 울음소리. 갑자기 상자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 같았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다. 어린아이의 울음 같기도 하고 여자의 흐느낌 같기도 했다. 지훈은 두 손으로 귀를 가렸다. 하지만 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는 단상 가까이 다가갔다. 상자 뚜껑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했다. 스스로 열리는 것처럼 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나를 꺼내줘. 지훈은 겁에 질렸지만 손을 떼지 못했다. 상자가 울부짖듯 흔들렸다. 지후의 심장도 함께 흔들렸다. 상자는 계속해서 흔들렸고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치 산소가 사라지는 듯 숨이 막혔다. 지훈은 상자에서 멀어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듯했다. 상자 안에서 손 같은 것이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뚜껑 사이에서 새카만 손가락 두 개가 튀어나왔다. 손가락은 지후 쪽을 향해 꿈틀거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상자가 갑자기 고요해졌다. 울음도 멈췄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상자 위에 새로운 문구가 떠올랐다. 결정해라. 결정해라, 추즈. 지후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내려오는 무거운 발걸음. 그는 급히 뒤를 돌아봤다.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벽에 비쳤다. 사람의 형체였지만 머리가 두 개로 갈라져 보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지훈은 숨을 죽였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손이 스르륵 들어왔다.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손톱은 새처럼 길고 날카로웠다. 그 손은 상자 쪽을 가리켰다. 마치 열어라 라고 강요하는 듯. 지훈은 공포로 몸을 떨었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다. 문이 열리자 하나의 인물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웠다. 몸은 사람과 같았으나 머리가 양쪽으로 찢겨 있었다. 찢긴 틈 사이로 검은 안개가 새어나왔다. 두 개의 얼굴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울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웃고 있었다. 그 광경은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찢겨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생명체는 지후 가까이 다가왔다. 두 개의 얼굴이 동시에 속삭였다. 열어라. 아니면 내가 들어가라. 상자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었다. 지훈은 절망적인 선택 앞에 섰다. 방 안의 온도는 더 낮아졌다. 지훈은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생명체가 막아섰다. 벽 쪽으로 도망가려 해도 벽이 심장 뛰듯 꿈틀거렸다. 마치 벽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천장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방 전체가 수축하는 느낌이었다. 지훈은 단상 이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였다. 상자 틈에서 작은 눈 두 개가 깜빡거렸다. 그 눈은 지후를 절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도와줘. 라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지훈은 고민했다. 생명체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택해야 했다. 상자를 열 것인가? 아니면 지훈은 결국 상자 쪽으로 뛰어갔다. 생명체가 그를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재빨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잡았다. 열지 마라는 경고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훈은 단숨에 상자를 열었다. 방 안의 공기가 폭발하듯 흔들렸다. 생명체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상자 안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방 전체를 집어삼켰다. 지훈은 눈을 감고 비틀거렸다. 모든 것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지훈은 갑자기 다른 곳에 서 있었다. 지후가 눈을 뜨자 앞에는 오래된 낡은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벽지는 반쯤 뜯겨져 있었고 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다. 천장에 달린 전등은 깜빡거리며 불안정하게 빛났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어딘가에서 삭 하고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뚜렷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손에는 아직 네 번째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런데 상자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할일을 마친 것처럼 고요했다. 지훈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복도 벽에서 갑자기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지훈은 비명을 참지 못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 사람보다 2배는 길었다. 팔과 다리는 길게 늘어져 마치 검은 비늘처럼 흔들렸다. 그림자의 머리는 벽에 붙어 있었고 몸만 바닥 위로 기어 나왔다. 지훈은 얼어붙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림자는 소리 없이 지후에게 다가왔다. 바닥 위로 기어가는 소리는 전혀 없었다. 대신 벽면에서 드드득 긁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림자는 지후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가 벽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얼굴은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 눈이 없고 입만 크게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다. 입 안에서는 어둠이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그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5번째 상자를 찾아라. 지훈은 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혼란스럽고 두려운 채 뛰기 시작했다. 복도는 이상하게 길었고 동일한 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복도 제일 끝, 가장 어둡고 불길한 문 하나가 있었다. 그 문만은 다른 문들과 다르게 새빨간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손자국은 마치 안쪽에서 밖으로 밀쳐낸 듯 번져 있었다. 지훈은 문 가까이 서자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림자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5번째 상자. 그는 손을 떨며 문고리를 잡았다. 문고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문을 천천히 여는 순간 악취가 코를 찔렀다. 썩은 냄새와 철 냄새가 뒤섞인 것 같았다. 그는 숨을 참아가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커다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화면은 부서져 있고 검은 금이 잔뜩 가 있었다. 노트북 옆에는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다이어리에는 기괴한 그림들이 연달아 그려져 있었다. 모두 상자들이었다. 첫 번째 상자에서 네 번째 상자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커다란 상자 하나. 그 아래에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5번째 상자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지훈은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방은 고요했다. 다이어리 페이지를 넘기자 종이 밑에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떨어졌다. 그것은 열쇠 모양이었다. 그리고 열쇠에는 지후의 이니셜 JH가 새겨져 있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열쇠는 인간의 체온처럼 따뜻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쥐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열쇠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벽에서 작은 톡 소리를 들었다. 벽 한 면에 작은 사물함 같은 틈이 생기고 있었다. 틈은 금속 상자 형태로 변했다. 생겨나는 금속 조각들이 서로 달라붙으며 형태를 완성했다. 결국 작은 문 하나가 만들어졌다. 지훈은 열쇠를 꽂아보았다. 열쇠는 마치 제자리를 찾은 듯 완벽하게 들어갔다. 딸깍. 작은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는 매우 낡고 가장자리가 너덜거렸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펼쳤다. 안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다. 하지만 글씨는 분명 누구의 손글씨라기엔 너무 정교했다. 마치 기계가 쓴 것처럼 똑같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5번째 상자는 내 기억 속에 있다. 지훈은 이해하지 못했다. 기억 속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는 편지 뒷면을 살펴봤다. 뒤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 종이 안쪽을 손으로 찢은 것처럼. 종이의 구멍 속은 끝이 없는 어둠으로 보였다. 지훈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지후의 시야가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방 안이 흔들리고 벽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귓가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 기억을 열어라.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무릎을 꿇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과거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기억나지 않던 오래된 집, 낯선 상자 하나. 그 상자. 바로 그때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둘씩 부서졌다.
책상이 갈라지고 전등이 터졌다. 다이어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방 전체가 무너지는 듯 흔들렸다. 지우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지우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전혀 다른 방에 서 있었다. 이 방은 폐허도 아니고 어두운 복도도 아니었다. 어린 시절 자기 방처럼 보였다. 색바랜 장난감들, 오래된 책들, 작은 침대. 하지만 무언가 어울리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 작은 탁자 위에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상자는 분명 지우가 어릴 때 본 적이 있는 상자였다. 하지만 그 기억은 항상 흐릿해서 확신할 수 없었다. 상자는 지우를 부르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벽에는 글씨 같은 게 휘갈겨져 있었다. 5번째 상자는 내가 만들었다. 지우는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지우는 상자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내가 만들었다고. 기억은 너무 오래전이라 흐릿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그는 상자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나무는 오래되었고 곳곳이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손바닥에 닿는 질감은 분명했다. 마치 꿈에서 계속 만져본 것처럼. 그는 상자의 모서리를 살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가 칼로 새긴 듯한 글씨가 있었다. JH.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정말로 자기 손으로 만든 상자였다. 하지만 언제?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지후의 기억 속에서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동생. 이름은 지민. 상자 옆면에 희미하게 또 다른 글씨가 있었다. 지민을 위한 선물. 지우는 충격에 입을 가렸다. 어린 시절 자신이 만든 상자는 동생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상자를 건네던 날, 지민이 상자를 열었을 때 방 안이 이상하게 흔들렸었다. 지우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목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스치는 듯한 감촉이 전해졌다. 그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뺐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상자에서 나는 낮은 속삭임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뒤를 보지 마 라는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지우는 온몸이 떨렸지만 본능적으로 뒤를 보고 싶어졌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의 어깨를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숨이 막힐 듯 답답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시야가 일그러지며 벽과 바닥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상자의 표면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안개는 뱀처럼 움직이며 지훈의 발목을 감싸고 있었다. 지훈은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안개는 점점 더 조여왔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따라 차갑게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상자가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상자가 열리면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형체는 사람과 비슷했지만 얼굴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눈, 코, 입이 없는 하얀 표면만이 희미하게 떠올라 있었다. 그 빈 얼굴이 지훈을 향해 음산하게 기울여졌다. 지훈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림자는 상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더니 바닥에 서 있었다. 물컹한 발자국 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다. 그림자는 고개를 천천히 기울이며 지훈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듯했다. 찾았다. 라는 소리가 어디선가 울려 퍼졌다. 지훈은 소름이 돋아 온몸을 떨었다. 그림자가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상자 내부에서는 아직도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자의 등 뒤에서 또 다른 손이 튀어나왔다. 마치 그 안에 더 많은 존재가 들어있는 듯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뒤로 넘어지며 벽을 붙잡았다. 그림자는 그를 잡으려 손을 뻗었고 손끝이 바람을 갈랐다. 그 손톱은 길고 검게 변형되어 있었다. 지훈은 방 한쪽에 있는 문으로 향하려 했었다. 하지만 방의 구조가 조금 전과 다르게 뒤틀려 있었다. 문은 사라지고 벽만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여긴 어디지? 지훈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림자는 그의 뒤에서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아이 같으면서도 어른 같은 불쾌한 소리였다. 그림자의 입이 없는데도 그 웃음이 계속 들렸다. 지훈은 귀를 막아도 울림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방 안의 조명은 깜빡이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했다. 그림자가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순간 상자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상자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누군가가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약하게 들렸지만 곧 거칠고 날카로운 소리로 변했다. 지훈은 혼란스러워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상자 안쪽에서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 이번엔 눈, 코, 입이 모두 있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얼굴이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 도망이라고 들리려는 순간 그림자가 상자를 발로 찼다. 얼굴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상자는 비명을 지르는 듯 진동하고 있었다. 그림자는 상자를 지훈보다 더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지훈은 상자가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여 숨기려 하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상자의 뚜껑이 쾅 소리를 내며 완전히 닫혀 버렸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따뜻해졌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바닥이 물처럼 흔들리며 검은 파문이 일었다. 지훈은 중심을 잡기 위해 벽에 손을 짚었다. 하지만 벽이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다. 그림자는 불안한 듯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마치 상자보다 벽을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벽에서 긴 팔이 튀어나왔다. 그 팔은 그림자를 향해 빠르게 뻗었다. 그림자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팔이 그림자의 허리를 붙잡아 끌어당겼다. 지훈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팔은 그림자를 벽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있는 힘껏 발버둥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림자가 완전히 벽에 빨려 들어가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앉았다. 하지만 평온함은 잠시뿐이었다. 벽 속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의 울음 같았다. 지훈은 공포를 억누르며 상자 쪽으로 걸어갔다. 상자는 여전히 검은 기운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열면 안 된다는 소름 끼치는 경고도 느꼈다. 그는 손을 떨면서도 상자 위에 손을 얹었다. 뚜껑이 뜨겁게 달아오른 듯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주변의 어둠이 서서히 상자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상자가 다시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며 어둠을 밀어냈다. 지훈은 눈을 가렸지만 빛은 피부를 파고들듯 강렬했다. 빛이 잦아들자 상자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펼쳤다. 종이에는 낯선 문양과 함께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열면 넣어도 된다라는 문장이었다. 지훈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종이를 잡은 손끝이 갑자기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종이에 묻어있던 검은 얼룩이 그의 손가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지훈은 놀라 종이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얼룩은 그의 팔을 타고 계속 퍼져나갔다. 피부가 점점 어둡게 변하며 감각이 사라졌다. 그는 팔을 흔들며 얼룩을 떼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상자 안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렸다. 속삭임은 이번엔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돌아가 늦었어.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지훈은 길을 막았지만 속삭임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통에 몸을 웅크렸다. 얼룩은 이제 그의 어깨까지 번져 있었다. 그때 방 한쪽에서 천천히 문이 생겨났다. 문은 없었던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다. 지훈은 마지막 희망처럼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이 문에 닿는 순간 문은 갑자기 사라졌다. 지훈은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상자는 더 강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진동이 방 전체로 퍼지며 바닥이 갈라졌다. 갈라진 틈에서 붉은 안개가 솟아올랐다. 안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지훈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쉬기 어려워져 기침을 했다. 그러나 안개는 그의 폐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시야가 흐려지며 방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멀리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줄지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림자들의 얼굴은 모두 비어 있었다. 그들은 상자를 중심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가볍게 발을 끌며 바닥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지훈은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붙였다. 그림자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입이 없는 얼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상자 뒤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상자는 그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상자의 뚜껑이 벌어진 채 지훈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버티며 상자를 밀어냈다. 그림자들은 상자를 두려워하는 듯 멈춰서 있었다. 그러나 곧 그들은 팔을 길게 뻗어 지훈을 잡으려 했다. 지훈은 상자와 그림자 사이에서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바닥은 점점 더 갈라지고 붉은 안개가 강해졌다. 상자 안에서 또 하나의 손이 천천히 튀어나왔다. 그 손은 사람의 손과 비슷했지만 피부가 찢어진 듯했다. 손끝에서 붉은 액체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손은 지훈을 향해 부드럽게 손짓했다. 들어와라는 속삭임이 방 전체에 울렸다. 지훈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상자에서 나온 그 손은 천천히 지훈의 얼굴 근처까지 다가왔다. 지훈은 숨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손은 계속 따라왔다. 그 손끝에서 떨어지는 붉은 액체는 바닥에 닿자마자 증발하며 연기를 냈다. 방 안은 더 뜨겁고 무겁게 변하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상자 근처에 오지 못한 채 지켜보며 우뭉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경고 같기도 질투 같기도 했다. 상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속삭였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지훈은 그 말에 눈을 뜨며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몸은 이미 얼룩의 거에 잠식되어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손은 더욱 단단히 그를 잡아당겼다. 상자의 안쪽은 깊고 끝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새로운 세계로 연결된 길처럼 느껴졌다. 상자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여기 들어오면 다시는 고통받지 않아.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함정 같았다. 지훈은 손에 잡힌 얼룩진 팔을 바라보았다. 얼룩은 이미 심장 근처까지 번져 있었고 가슴이 서늘하게 식고 있었다. 그는 상자 안의 어둠과 바깥의 그림자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둘 중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상자 뒤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가지 마. 돌아와. 언뜻 들어본 목소리였다. 그것은 어릴 적 잃어버린 친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떻게 그 목소리가 여기서 들릴 수 있을까? 지훈은 혼란에 빠졌다. 상자는 그 혼란을 이용하듯 더 깊은 어둠을 뿜어냈다. 상자의 어둠은 방 안의 모든 빛을 삼켜버렸다. 불빛이 흔들리다 결국 꺼지고 방은 완전히 암흑에 잠겼다. 그러나 그 암흑 속에서만 보이는 실루엣들이 나타났다. 그것들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손과 다리는 꺾여 있었고 고개는 기괴하게 뒤로 꺾여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지훈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상자의 손은 여전히 그의 옷깃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림자들은 상자와 지훈을 사이에 두고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의 빈 얼굴 뒤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치 얼굴이 뒤집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동시에 팔을 들어 올려 지훈을 가리켰다. 그 순간 바닥이 다시 크게 흔들렸다. 상자가 더욱 강한 빛을 내뿜으며 열렸다. 상자가 열리자 마치 폭풍처럼 소리가 방 안을 휘몰아쳤다. 지훈은 귓가가 찢어질 듯 아파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귀를 막아도 그대로 들렸다. 상자 속에서 거대한 눈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 눈은 인간의 눈과는 전혀 달랐다. 검은 중심이 회전하며 여러 방향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이 지훈을 향해 멈추자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게 굳어버렸다. 심장박동이 느리게 멈춰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림자들은 그 눈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나 떨기 시작했다. 마치 상자 속 존재가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듯했다. 눈은 지훈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심장을 꿰뚫는 듯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선택받았다. 지훈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눈의 시선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얼룩은 그의 심장에 닿아 더 이상 퍼질 곳이 없었다. 그 순간 얼룩이 심장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지훈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시야는 흔들리고 방은 붉은색으로 뒤바뀌었다. 그림자들은 벽 쪽으로 도망치며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자 속 눈은 계속 지훈을 응시하고 있었다. 너는 이제 우리 중 하나다. 그 말이 끝나자 지훈의 몸은 갑자기 뜨겁게 타올랐다. 피부가 갈라지는 듯했고 손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몸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다. 상자는 다시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상자가 닫히자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지훈의 몸에서는 여전히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길게 변하고 피부는 짙은 회색으로 변해갔다. 모습이 점점 그림자들과 비슷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 다른 점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눈동자가 천천히 상자처럼 붉게 변해갔다. 지훈은 온몸을 떨며 일어섰다. 그는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방 안에 남아있던 그림자들이 그를 바라보며 물러났다. 그들은 지훈을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지훈의 귀에 속삭임이 울렸다. 이제 너도 문을 열어야. 지훈은 상자가 있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다. 상자는 닫혀 있었지만 여전히 미약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상자에 닿는 순간 상자는 곧바로 반응했다. 붉은 문양이 표면에 나타나며 빛났다. 지훈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상자를 다시 열려고 했다. 그림자들은 뒤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들은 상자가 다시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지훈은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상자 안에서는 검은 연기 대신 은색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빛은 지훈이 변한 몸을 감싸며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자신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상자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인간 지훈이 없었다. 새로운 존재가 거울처럼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상자 안의 빛은 갑자기 사라지고 깊은 어둠만이 남았다.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문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 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문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문은 이전의 문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 문은 다음 단계로 이어진 길이었다. 그림자들은 문을 향해 절대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지훈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문 앞에 서서 손을 올렸다. 손바닥에서 붉은 문양이 빛나며 문과 공명했다. 문은 낮게 신음하며 열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는 끝없는 어둠의 복도가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그 안으로 발을 들였다. 복도는 매우 길었고 천장에는 수많은 상자가 매달려 있었다. 그 상자들은 모두 다른 모양, 다른 색, 다른 크기였다. 그러나 하나같이 낮은 속삭임을 내고 있었다. 지훈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상자들을 바라보았다. 상자 안에는 과거의 인간들이 비친 듯한 환영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떤 상자는 울부짖고, 어떤 상자는 웃고, 어떤 상자는 침묵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 상자들이 모두 선택받은 자들의 흔적임을 깨달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복도의 끝에는 거대한 문이 한 개 서 있었다. 그 문은 처음 본 상자보다도 더 오래된 기운을 풍겼다. 문 표면에는 불길한 단어들이 새겨져 있었다. 최종 개방. 지훈은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방이 나타났다. 방 중앙에는 아주 오래되고 거대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상자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한 기운을 뿜어냈다. 붉은 빛과 검은 안개가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다. 지훈은 그 상자 앞에 서서 서서히 손을 올렸다. 그의 눈은 완전히 붉은 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닌 상자의 선택을 받은 존재였다. 방 안에 공기가 떨렸고 상자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뚜껑은 천천히 열린 듯했지만 실은 스스로 벌어지고 있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이고 있었다. 어서 와, 새로운 관리자여. 지훈은 조용히 상자 속 어둠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속으로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